1759년 여름 15살 소녀가 창경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날로 치면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다. 그러나 이 소녀가 맞이할 신랑은 무려 66세의 노인이었다. 바로 조선의 왕 영조였다. 무려 51세의 나이차,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큰 나이차의 혼인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풋풋한 어린 소녀가 훗날 조선의 국모가 되어 왕실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무려 46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되리라고. 지금부터 그 주인공 정순왕후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1745년 가을, 지금의 충청남도 서산 땅에서 한 여자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김한구, 어머니는 원주 원씨, 본관은 경주 김씨였다. 경주 김씨는 유서 깊은 명문가였지만 김한구의 집안은 그리 화려하지 못했다. 대대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는 청렴한 선비 가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특별함이 숨겨져 있었다. 김한구의 고조부가 바로 효종 때 강빈의 억울함을 호소하다 장살당한 김홍국이었던 것이다. 충절로 이름난 가문, 그 숭고한 정신이 그녀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집안이 이미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김한구의 팔촌 형제인 김한신이 바로 영조의 사랑하는 딸, 화순옹주의 남편이었던 것이다. 소녀는 평범한 듯 특별하게 자라났다. 경주 김씨 가문의 엄격한 가풍 속에서 학문을 익히고 예법을 배우며 올곧고 현명한 여성으로 성장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1757년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소식이 들려왔다. 영조의 정비 정선광후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였다. 영조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정선광후와 함께한 세월이 무려 40년이 넘었던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곁을 지켜준 반려자를 잃은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하지만 국왕에게는 왕비가 필요한 법. 영조는 고심 끝에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선왕 숙종의 유지를 받들어 후궁 중에서 왕비를 책봉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힌 것이다. 대체 왜 그랬을까? 숙종은 희대의 스캔들이었던 장희빈의 저주 사건과 사사 이후 후궁이 왕비가 되어 궁중의 암투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후대 왕들에게 반드시 간택을 통해서만 왕비를 뽑으라는 엄명을 내렸던 것이다. 영조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숙종의 유지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1759년 6월 드디어 간택령이 내려졌다. 전국 각지에서 아름답고 현명한 교수들의 단자가 궐 안으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14세의 김한구의 딸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가슴 깊이 숨긴 채 궐을 향해 나아갔다. 운명의 간택장. 수많은 대신들과 교수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16세의 영조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영조는 교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영조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교수들이 저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산이 깊사옵니다. 물이 깊사옵니다. 모두가 예상 가능한 뻔한 답변들 뿐이었다. 그때 김한구의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허겨, 인심이 가장 깊사옵니다. 영조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인심, 사람의 마음이라니. 14살 소녀의 입에서 이토록 깊이 있는 답이 나오다니 영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산이나 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오묘한 것이 바로 인심인 것이다. 영조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다른 교수들이 저마다 화려한 꽃들의 이름을 읊었다. 모란이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장미가 아름답사옵니다. 화려하고 고귀한 꽃들의 향연이 이어졌다.
하지만 김항구의 딸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다른 답을 내놓았다.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목화꽃이라니. 목화꽃은 비록 화려한 멋과 향기는 뽐내지 않지만 그 씨앗으로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옷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백성을 굽어 살피는 마음, 실용을 중시하는 태도. 14살 소녀가 이토록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 영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1759년 6월 22일 창경궁 명정전에서 성대한 혼례가 거행되었다. 66세의 영조와 15세의 김씨,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51세였다. 심지어 김씨의 할아버지 김성경도 살아있었는데 김성경은 영조보다 5살이나 어렸다. 사위가 장인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1735년생이었다는 점이다. 새 왕비는 사도세자보다 10살이나 어렸다. 사도세자의 아들 훗날 정조가 되는 세손은 1752년생이었다. 새 왕비는 자신보다 겨우 7살 어린 세손의 할머니가 된 것이다. 궁중은 술렁였다. 이렇게 어린 왕비라니. 하지만 정순왕후는 당당했다. 입궁 초기 궁녀들이 옷 치수를 재려고 무심코 말했다. 마마 돌아서 주시옵소서. 그 순간 정순왕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내가 돌아가면 될 것을 감히 누구 보고 뒤돌라 하느냐. 궁녀들은 벌벌 떨었다. 겨우 15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왕비의 채통을 세우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일화는 순식간에 궁중에 퍼져나갔다. 새 왕비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 영조는 정순왕후를 총애했다. 어린 왕비는 총명했고 조신했다. 영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고 왕실의 법도를 잘 지켰다. 1167년에는 경복궁 예터에서 친잡례를 주관하기도 했다. 선조대 이후 300여 년 만에 재개된 의식이었다. 왕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던 것이다. 하지만 정순왕후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 자식이 없었던 것이다. 영조의 총애는 깊었지만 임신했다는 기록도 유산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평생 자식 없이 쓸쓸하게 살아야 했다. 그런데 1162년 궁중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 바로 이모화변이었다.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것이다. 당시 정순왕후의 나이는 18세, 궁에 들어온 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다. 훗날 많은 사람들이 정순왕후가 사도세자를 모함했다고 억측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정순왕후는 너무 어렸고 궁중에서의 입지도 약했다. 무엇보다 이모화변 당시 영조는 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와 상의했지 정순왕후와는 상의했다는 기록이 없다. 생각해보라. 자식도 없는 18세 소녀가 무슨 권력이 있어 세자를 제거하겠는가. 오히려 세자가 죽으면 왕실의 혼란만 생길 뿐이었다. 정순왕후는 이 사건에 거의 개입하지 못했다. 아니, 개입할 수 없었다. 이모화변 이후 세자의 아들 세손이 왕위 계승자가 되었다. 바로 훗날의 정조였다. 정순왕후는 조카뻘 되는 세손을 보살폈다. 정조는 어린 할머니 정순왕후를 의외로 신뢰했다. 정조 말년 홍인환이 세손의 대리청정을 막으려 할 때였다. 정조는 정순왕후를 찾아가 홍인환의 말을 고자질했다. 그만큼 정조는 정순왕후를 믿었던 것이다. 1776년 영조가 승하했다. 82세의 나이였다. 51년이라는 긴 재위 끝에 영조는 세상을 떠났고 정순왕후는 31세의 나이로 왕대비가 되었다.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척신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영조 말년에 권력을 휘두르던 외척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칼날은 정순왕후의 친정에도 향했다. 정순왕후의 오빠 김귀주는 영조 때 남당을 이루어 세력을 확장했던 인물이었다.
정조가 즉위하자 처음에는 한성판윤을 제수받았다. 홍인한과 정후겸을 탄핵하는 데도 동참했다. 정조를 도와 선왕 때 권신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참여한 것이다. 그런데 정조의 태도가 급변했다. 홍인한과 정후겸에 대한 처분이 끝나자마자 정조는 김귀주를 흑산도로 귀양 보냈다. 표면적인 이유는 김귀주가 해경궁 홍씨에게 무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정조는 연석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귀주가 영조 때 외조부 홍봉한을 탄핵했기 때문이라고. 어머니 해경궁의 친정 아버지를 공격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순왕후는 충격을 받았다. 손자뻘 되는 왕에게 친오빠가 귀양을 가게 되다니, 그것도 먼 흑산도로. 1786년 김귀주는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정순왕후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후 정순왕후와 정조의 관계는 미묘해졌다. 표면적으로는 존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다. 정조는 할머니의 세력을 견제했고 정순왕후는 손자왕의 처사에 불만을 품었다. 1800년 6월 28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정조가 갑자기 승하한 것이다. 겨우 49세였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정조의 아들 순조가 즉위했다. 나이는 겨우 11세였다.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정순왕후가 대왕 대비로 승격되었다. 어린 왕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게 된 것이다. 정순왕후의 나이 56세, 그녀의 앞에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다. 정조가 죽은 다음 날부터 정순왕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업문 교지를 내려 정사를 시작했다. 7월 4일 좌의정 심환지를 영의정으로 임명했다. 좌의정에는 이시수를 앉혔다. 모두 노론 벽파 인사들이었다. 이것은 파격적인 조치였다. 국상 중에는 모든 정사, 특히 인사 조치를 중지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관례를 깼다. 영의정 이병모가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 있어 결혼이 생겼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진짜 의도는 명확했다. 정조 시대의 인물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람들로 조정을 채우는 것이었다. 정순왕후는 망설이지 않았다. 정조의 측근 홍구경과 정민씨의 관작을 추탈했다. 서유린, 김희재, 김희교, 김희익 등을 처벌했다. 윤행임은 권세를 농단했다는 이유로 사사했다. 그리고 1801년 1월 10일 정순왕후는 결정타를 날렸다. 천주교 엄금령을 내린 것이다. 선왕께서는 매번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은 저절로 종식될 것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지금 사학이 날로 더욱 치성해지고 있다고 한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정조는 천주교를 묵인했다.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순왕후의 생각은 달랐다. 천주교는 무부무군의 멸륜지교였다.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는 위험한 사상이었다. 하지만 천주교 탄압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정치였다. 천주교 신자들 중에는 남인 세력이 많았다. 정조 시대에 크게 성장한 남인들이었다. 정순왕후와 벽파는 이들을 제거하고 싶었다. 천주교 탄압은 완벽한 명분이었다. 신유사옥이 시작되었다. 전국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었다.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잡혔다. 초대교회 창설자들인 이승훈, 정약종이 체포되었다. 정약용과 정약전은 유배형을 받았다. 하지만 정순왕후의 칼날은 천주교 신자들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정조의 이복 동생 은원군이 처형되었다. 해경궁 홍씨의 동생 홍낙임도 사형당했다. 정순왕후는 당했습니다. 정조대왕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설치했던 장용령이 순식간에 폐지되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역모죄로 처형되거나 옥사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는 곧 정조가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탕평 정치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망설임 따위는 없었습니다. 선왕의 유지를 계승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정조의 모든 정치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정은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벽파가 득세하면서 남인과 시파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정순왕후의 권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막강한 권력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1804년 2월 9일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순조가 비로소 친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순조는 어엿한 15세의 건장한 청년이 되어 성인으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조의 뒤에는 새로운 세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순조의 장인 안동 김씨 김조순이었습니다. 정조는 숨을 거두기 직전 순조의 왕비를 직접 간택했는데 놀랍게도 그 주인공이 바로 김조순의 딸이었습니다. 이는 정순왕후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정조가 안동 김씨를 끌어들인 정치적 포석이었습니다. 순조가 친정을 시작하자 김조순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벽파에 대한 대대적인 총공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순왕후의 측근들이 하나둘씩 제거되기 시작했고 권력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모든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렴청정에서 물러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정순왕후는 다시 수렴청정을 펼치고 정사에 깊숙이 개입하려 했습니다. 순조를 시켜 대신들을 불러 모았지만 정작 정순왕후는 순조 뒤에 병풍을 치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좌의정 이시수가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정순왕후의 지난 4년간의 업적을 칭송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냉정한 어조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전하께서 하시는 일이 과연 이치에 합당한 일이옵니까? 할 말이 있으시면 성상께서 직접 하실 것이니 수렴청정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는 명백히 수렴청정을 거둘 것을 요구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소론이었던 이시수조차 정순왕후의 재수렴청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1805년 1월 12일 정순왕후는 창덕궁 경복전에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61세였습니다. 수렴청정에서 물러난 지 불과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허망한 만년이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시신은 영조가 잠들어 있는 원릉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안에 있는 원릉입니다. 66세의 노인과 결혼해야 했던 15세 소녀는 결국 그 노인의 곁에 영원히 묻히게 된 것입니다. 무려 51년이라는 엄청난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만난 두 사람이 이제는 영원히 함께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가혹하게 평가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을 되돌렸다고 신유사옥을 일으켜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벽파의 영수로서 당쟁을 격화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66세 노인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소녀, 자식 하나 없이 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했던 여인, 손잡벌 되는 어린 왕에게 친오빠가 귀양을 가서 죽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가련한 할머니. 정순왕후는 그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권력이 없으면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정조는 그녀의 친오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친정 세력을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그런 정조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정순왕후는 무너뜨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옳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으로 태어나 왕실에 시집와서 권력의 최정점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12호세의 왕비가 되었던 소녀는 61세의 대왕 대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려 4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모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녀가 목격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정조의 갑작스러운 즉위, 친오빠의 억울한 유배와 죽음, 정조의 급작스러운 죽음, 어린 순조의 즉위, 그리고 신유사옥까지. 피와 권력, 생존과 복수만이 가득한 잔혹한 세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순왕후가 살아갔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간택 때 인심이 가장 깊다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권력의 세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정순왕후 이후 조선은 본격적인 세도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장악했고 무려 60년간이나 세도 정치가 이어졌습니다. 정순왕후가 정조의 개혁을 뒤집은 것이 결국 조선을 세도 정치라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린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만약 정순왕후가 정조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신유사옥이라는 끔찍한 학살극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조선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5세의 어린 국모가 된 소녀가 조선 후기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 하나하나가 수백만 백성들의 운명을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구릉을 찾아가면 영조와 정순왕후가 함께 잠들어 있는 원릉을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능 앞에 서면 300년 전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간택장에 들어서던 14세 소녀. 인심이 가장 깊다라고 수줍게 답했던 그 소녀. 과연 그 소녀는 어떻게 조선 역사의 한복판에 우뚝 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녀 스스로의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는 감히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뿐입니다.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생존을 위한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정순왕후, 조선의 국모가 된 15살 소녀,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과 생존, 선택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정순왕후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15세 소녀가 61세 노인이 되기까지의 46년, 그 기나긴 세월 속에서 그녀가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 그것이 과연 옳았는지 그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정순왕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생존자였을까요? 정조의 개혁을 무너뜨린 원흉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왕실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충직한 대비였을까요? 답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